오늘은 저희 정의당의 국민 일일 대변인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거정책 발표에 대해서 저희 선대위 대변인이신 조성주 대변인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성주입니다. 어제부터 저희 정의당 선대위에서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일일 국민대변인 그리고 청년들의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들을 이 자리에서 총선의 거대 정당들 간의 싸움에서 잊혀지고 있는 우리 총선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들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오늘은 어제 지방대 시간 강사,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의 저자인 김민섭님 모시고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모시게 된 일일 대변인은 집에 없는 달팽이, 민달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실제 달팽이 집이라는 사회주택으로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민달팽이 집에 살고 있는 김소라님을 일일 대변인으로 모셔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김소라님 모시고 현재 달팽이 집이라는 새로운 이제 청년들의 주거 모델인데요. 달팽이 집에 거주하고 계신 오늘의 일일 대변인이십니다. 김소라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장롱 2개, 책상 2개가 놓여있고 2명의 사람이 바닥에 요를 깔고 누우며 공간이 꽉 차는 그런 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월세를 충당하려 낮에는 학교를, 저녁엔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과일을 여러 개 해보기도 했고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호텔에서 접시도 날랐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이 안에서 주거비까지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님에게 다시 의존을 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억지 체력으로 버텨내거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 주거비를 마련하며 하는 대로 힘에 부치고 마련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님에게 미안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청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주거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청년은 언제든 혹은 계약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주거비 인상 또는 내쫓김을 걱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5년차 하숙을 하고 있던 집에서 집주인 어머님께서 둘이 쓰던 방을 혼자 쓰는 방으로 바꾸고 월세를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하시면서 살지 않을 거라면 한 달 내로 방을 빼달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쫓기듯 하숙방에서 나와 거처를 옮겼고 현재는 달팽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실 보증금 77만 5천 원에 월세 31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달팽이 집 2호에서 2인실을 쓰고 있는 한 친구는 월세 23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청년 개인이 충분히 부담 가능한 보증금과 월세라서 어떤 친구는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보게 되었고 어떤 친구는 돈 때문에 억지로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어떤 친구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 그러나 벌이가 좋지 않아서 망설였던 일을 자신있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완충작용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싫으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살고 싶다면 얼마든지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몸을 뉘일지를 집주인이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담 가능한 주거비, 존중받는 임차인 관계만으로 한 개인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달팽이 집에서 제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음을 일상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달팽이 집에 사는 한 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갑니다. 처음 계약할 즈음에 집주인분은 방문에 열쇠를 하나씩 장만해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을 하셨었지만 이 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방 밖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되려 방 밖, 집 밖이 불안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면 방 안에서 나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달팽이 집에서 함께 사는 한 친구는 고시원에 사는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건 저렴한 주거비에 맞추다 보니 매우 좁을 수밖에 없었던 방의 크기나 환경이 아니라 가장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원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방 안에 있는 순간마다 밀려오는 외로움에 숨이 막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팽이 집에서 우리는 방 밖이 편안하고 방 안에서도 그다지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든 문만 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방에서 거실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아침에는 밥을 나눠 먹고 저녁에는 같이 영화를 보거나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놀리기도 하고 같이 장을 보고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친구를 데려와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함께 집밥을 나눠 먹으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달팽이 집 1호, 2호, 3호를 넘나들며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나눠 먹고 관계를 맺어 서로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이부자리 하나면 끝이었던 하숙방에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잠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달팽이 집에서 잠도 자고 함께 요리를 하고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고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내고 있는지 저는 매일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다운 집이란, 좋은 집이란 바로 달팽이 집이 아닐까 합니다. 달팽이 집에서 청년 개인은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해낼 수 있고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고 그래서 집에 안과 밖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에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달팽이 집 같은 집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집이 짐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다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주거 형태를 전전하시다가 지금 오히려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외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만들고 있는 달팽이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김소라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가장 열심히 한국사에서 뛰어오렸던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라고 합니다. 네, 앞서 입주하신 김소라님이 말씀해주신 걸 보니 엄청 대단한 집을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시큰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집 구하시는 기자님들 있으면 연락 한 번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정부도 바로 오늘 이전 행보주택 공고를 이제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헛헛한 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쉐어하우스 총 10만호, 신혼부부 5만호, 청년 1인 가구 5만호를 공급을 약속했고 또 국민연금으로 공공투자하는 방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같이 1, 2인 가구에게 대폭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집에서 빨래를 널고도 습기가 가득해서 사우나 같지 않았으면 좋겠고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하고 고기 구워 먹어도 방에 삼겹살 냄새가 오랫동안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어도 음악 한번 틀었을 때 옆집에 들리진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이웃집이 시끄러워서 찾아가더라도 여성이 혼자 살아서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쓰다 보니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사고 싶은 집만 남아왔던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특화지구 발표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가장 작은 면적은 16제곱미터입니다. 최저주거 기준 14제곱미터입니다. 간신히 좁은 방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은 건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것, 집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회복하면서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가는 것, 주거 환경, 주거 문화, 그리고 존중받는 임대차 관계를 자리 잡는 그런 임대시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청년 주거 문제를 그냥 저렴한 공간 하나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는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대시장을 형성해야 하는지 그 첫 질문을 던지는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 많은 정당들이 이런 것들을 논쟁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결국 전 시민들의 삶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지런히 많은 활동과 여러분에게도 많은 글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진 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집을 몇만 채 짓겠다, 몇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주거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청년 주거 공약의 특징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의 구체적인 특징과 현재 청년들의 임대시장에서 겪고 있는 특성, 그리고 1인 가구 확대 같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좀 주목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임대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주거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정임대료로 월세를 규제하는 것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무런 규칙이 없는 민간 임대시장에 정부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로 새로운 사회적 임대시장을 만들어낼 것을 저희가 공약하고 있고요. 정부가 공인하는 안심중개 포털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영세 임대업자와 영세 중개업자의 매물 등록은 물론 임차인에게 적절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보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보증금 안심대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니까 아마 이제 전 대한주택보증으로 익숙하실 텐데요. 보증에서 최대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보증금 대출하는 보증금 안심대출 제도를 신설할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70% 미만인 자에게는 연금리 2%, 최장 10년이 가능한 대출로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월세 관리비의 공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개업자가 공정공인중개사로 인증을 만약에 받는다면 정부가 설치 운영하는 안심중개 포털에 매물을 등록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현실의 청년 주거에 맞는 정책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민달팽이 유니온과 같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과 싸움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저희 정의당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선대위 1일 브리핑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